요새 보면은 이런 얘기를 제가 좀 봐요. 시장이 움직이는 거는 그러니까 좀 바닥에서 좀 올라오는 거는 맞지만 아직은 이게 뭐 완전히 살아났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부족하다라는 그런 의견들을 저는 인터넷 뉴스나 특히 유튜브에서 많이 봐요. 그런 비슷한, 그러니까 그래 좀 나아진 건 맞지. 우리 1, 2, 3월 달에 비하면 나아진 건 맞는데 에휴, 아직은 한참 멀었지. 이거 가지고 이제부터 또 강한 반등이 온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 이런 의견들이 많은데 그런 의견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판단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거를 말씀드릴 건데 저는 오늘 소주제가 이거예요. 오늘 두 가지 주제예요. 하나는 현장의 초기 증상에 집중을 하라. 두 번째는 거래량을 갖고서 요새 이제 뭐 약간 의견 대립이 있던데 거래량을 두 번째로 얘기해 드릴 거고 오늘 첫 번째는 이거예요. 현장의 초기 증상에 집중을 해라. 설명 다 듣고 나시면 이게 무슨 말을 드리는 건지 이제 알게 되세요. 근데 말 그대로예요.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이 중요한데 초반에 벌어지는 일이 아주 중요하다 라는 얘기인데요. 첫 번째 문제는 지금 객관적인 그 데이터가 왜곡된 정보가 너무 많아요. 왜곡. 아예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자, 이 관련 뉴스 잠깐 볼게요. 6월 14일에 나온 매일경제 뉴스입니다. 집 살 때 누구 말 믿으라고 민간과 너무 차이나는 감정원 통계. 지금 부동산 이 가격 통계 분석은 이제 우리 민간업체 쪽에서는 이제 124랑 이제 KB 쪽이고 이제 공기관 쪽으로는 한국감정원이 있는데 서로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서로. 원래는 같았는데 둘이 비슷하게 오다가 지금 뉴스 내용을 보면은 이 기관들의 지금 이제 분석이 언제부터 그랬냐면은 9월 13일에 이제 대책 나오고 나서 작년 9.13 대책 발표 후에 이 세 기관의 아파트 가격 동향지수가 전망되는 동향지수가 작년 9.13 대책 이후로 완전 달라진 거예요. 그 전까지는 같아 왔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요? 비슷하게 왔는데 갑자기 9.13 대책을 계기로 한국감정원 혼자 딴소리를 하고 시작한 거예요. 아주 심한 딴소리를. 이거는 압박이 들어가지 않고서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결국 이게 결론은 이거예요. 작년 9.13 대책 발표 직전이 되게 뜨거웠죠. 근데 지금 이제 KB나 부동산 124 자료를 보게 되면 지금 그 9월 달에 초과했거든요. 내려왔다가 반등이 나왔는데 작년 9월에 초과했다가 나와요. 큰 초과는 아니야. 약간 더 올라왔어요. 근데 한국감정은 여전히 계속 마이너스인 거예요. 9.13 전에는 같이 움직이던 조사기관의 데이터가 완전 다르게 된 거고 그 이유를 물으니 한국감정원의 답변은 뭐라고 나오냐면 거래가 거의 거래 절벽이다 보니까 이 금액에는 호가니까 안 팔리는 거야. 그래봤자 그건 거래 한 건이니까 인정해줄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계속하면서 뭐예요? 9.13 대책의 약발이 시장에서 먹히고 있다는 것을 데이터로 지표로 보여줘야 되는 어떤 압박에 휩쓸린 왜곡된 통계 자료가 나온다. 이런 처참한 현실. 이건 뭐예요? 눈 가리고 아우르지. 눈을 가려야 되는 다급한 사정이 보여. 다급한 사정이 보여.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첫 번째, 뭐다? 통계 및 각종 지표가 왜곡되고 있다. 이거는 비단 집값과 관련된 통계만은 아닙니다. 우리 경제 전반적인 여러 가지 통계를 보게 되면 억지와 끼워 맞추기식의 잘못된 데이터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뭐 통계와 지표를 저는 이 정도예요. 지금 아예 지금 무시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 시점에서의 판단을 위해서예요.
지금 이 시점, 그러니까 저거를 영원히 무시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제 말은.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저 통계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현장. 두 번째. 그리고 말입니다. 왜곡된 통계가 아니라 정확한 통계 지표라도 문제는 뭐냐면 이게 현장보다 무조건 느리는 거예요. 무조건 느려요. 지금 강남권에서 반포나 압구정, 도곡, 대치 쪽, 삼성 쪽에서 신고가 몇 달 안에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60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특히 고가 부동산 시장에서는 바로바로 신고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지금요. 정말 저렴하게 하나 팔린 거 외에는 그거 계약하고 나서 1, 2주 안에 신고하는 일은 없어요. 60일 다 채워서 신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60일, 두 달이란 기간인데 그 두 달이란 기간이 여러분 급박하게 돌아가면 억 단위로 바뀝니다. 지금 잠시주공 5단지, 대치동 음마아파트 3월과 지금 3개월 비교해요. 3개월. 3억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때 말하잖아요. 통계 확인하고 투자한다고요? 현장이 기다려주진 않나니까 지금 상황에서는요. 지금요. 두 달이면 엄청 긴 시간이에요. 지금요. 두 달이면은. 그러니까 왜곡도 조심해야 되는데 이게 정확한 통계여도 현장보다 빠를 수 없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느리다. 무조건 지는 거예요. 그럼 봐요. 자, 도표가 하나 있는데 저 왼쪽일수록 건강한 거예요. 병이 없다는 거고요. 오른쪽으로 올수록 건강이 나빠지고 이게 100까지 차면 사망하는 거예요. 자, 왜 웃어요? 왜? 어디 아파요? 아무튼 이렇게 있다고 쳐봐요. 봐요. 우리가 멀쩡한 우리 몸에 갑자기 어떠한 증상이 나타나면 말입니다. 증상. 갑자기 아픈 거야.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초기 단계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엄청 진행된 거예요, 이미. 이게 제가 지금 이 시장과 지금 이게 아주 비교가 맞아떨어져요. 근데 웃긴 건 말입니다, 이게요. 우리 검사 받잖아요. 검사 받으면요. 나 증상 있는데 검사가 바로 안 나타나요, 이게. 이런 되게 많아요. 이런 병이 되게 많다는 소리예요, 제 말은요. 난 분명히 아프거든요. 근데 검사 차트 쪽을 보고서 아직은 괜찮으세요. 이런 돌팔이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부동산이 여기까지 오면 폭발하는 거예요. 폭발하는 건데 봐요. 정부의 정책이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예요. 자, 흰색, 연한 노란색, 짙은 노란색인데 봐요. 지금 정부는 8.2 대책이랑 9.13 대책으로 할 수 있는 건 어디까지냐면 딱 요 증상이 사라지는 요 커트라인 요 정도만 밀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봐요. 대책 나오면 여기 밀어나거든요. 밀어나면 어떻게 돼요? 증상이 사라져. 근데 증상이 사라지는 게 저기까지 가서 병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딱 증상만 사라지고 그 병이 사라진 게 아니라니까 지금. 이게 부동산과 똑같은 비유예요 지금 여러분 이게. 그럼 9.13 대책 나왔어요. 딱 나오니까 어때요? 9월달에 나오니까 어때요? 일단 뭐라 그래요 저도? 일단 연말까지 지켜보자. 덤비지 마. 그리고 뭐예요? 연말까지 뭐라 그랬죠? 내년 초에 금매 잡아. 올해. 청년 말에 얘기했잖아요. 올해 초에 금매 잡자. 일단 2달 지켜봤어요. 그리고 금매 잡자. 됐다 이거는. 뭐예요? 병이 대책으로 다 저쪽까지 날 수가 없다니까. 왜냐하면 8.2 대책이나 9.13 대책은 부동산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는 대책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어느 기관에서 망가져서 얼굴에 뭐가 나고 있는데 얼굴에 약을 발라준다니까, 지금 8.2 대책과 9.13 대책이. 그 병의 근원지를 찾아내서 삭제하는, 제거하는 그런 수술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냥 뭐예요? 임시방편. 그 집값이 왜 올랐냐? 유동성, 저금리, 경제 전반에 뿌리가 깊은 문제가 있는데 그걸 건드리는 게 8.2 대책입니까? 9.13 대책입니까? 아니요. 그냥 뭐예요? 표출이 되는 것만 억누르는 거예요. 치료가 아니야, 이거는 사실요. 그러니까 뭐예요? 증상만 사라지면 사람들은, 아, 나 병이라 낫구나. 나 아픈 증상이 사라졌구나. 착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요. 이 정부 이 규제책으로 할 수 있는 건 딱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죠. 증상 완화까지만. 다시 뭐예요? 약발이 안 먹히고 내성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다시 이렇게 또 오죠. 근데 지금 뭐예요? 지금 증상이 이미 나왔거든요? 올 1월, 2월, 3월 달에. 근데 지표가 약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직은 괜찮아.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러다가. 이거 죽는 건 뭐야? 대폭등이 나는 거야, 이제. 대폭등이 나는 사망이야, 사망, 이제. 그리고 정부의 의도도 확실히 눈에 보여. 야, 이거 치료 못하니까 여기까지만 몰아내봐. 증상만 나타나지 않게끔 해봐. 그건 치료가 아니지. 다시 또 기승이 날 겁니다. 또 기승이 나요. 그리고 진짜로 이건 얘기지만 이런 돌팔이 의사가 정말 많아요. 조심해야 돼. 맨날 앉아가지고 요거 피검사 자료만 놓고서 수치검사 자료만 놓고 얘기하는 의사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환자가 아프다는 건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시장이 신호를 보낸다는 건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초기가 아니라 이미 많이 진행됐다는 소리예요, 지금요. 여기서 정부는 저 끝까지는 절대 못 가요. 왜? 서울에 집을 짓지 말라면서요. 해결책이 아니니까 지금 이 상황이 지금 다 임시 방편이에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뭐예요? 저 끝까지 가려면은 지금 서울에 집을 엄청나게 지어야 돼. 지금 힘들지라도. 근데 뭐예요? 우리나라 정권 잡으면 5년이다 보니까. 길어야 뭐 연장해봤자 같은 당에서 10년이다 보니까. 내가 왜 다음 당을 위해서, 다음 정부를 위해서 내가 왜 희생하냐. 이런 식의 정치 계산이 있다 보니까 그냥 임시 방편, 내 임기 동안만 어떻게 좀 해봐. 그냥 시간이 지났을 때, 아, 그때가 되게 좋았다는 식으로 한번 해봐. 이거잖아요, 지금요, 다.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일단 지금 만약에 풀면은, 뭐, 집값이 막 불이 날 수 있겠지만, 나중엔 잡히게 되죠. 집을 많이 지어놨으니, 서울에다. 근데 지금 뭐, 거꾸로잖아. 근데 그마저도 그 단기 효과는 끝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장에서 상승 징후가 나타나면, 이게 통계보다 중요한 거예요. 이 증상이 현장에서 보내는 증상이 우리 몸이 아프다는 신호랑 똑같은 거예요. 이미 뭐가 많이 진행이 되어 있다는 뜻이란 말이죠. 근데 현장을 다니지 않고 인터넷 뉴스만 보시게 되면, 폭락론자 유튜브만 보게 되면 나 혼자 어떤 틀을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완전 왜곡된 틀에서 그냥 갇혀버리는 거죠. 진실을 못 보는 거죠. 현장을 안 다니니까. 그러면 지금 제가 집중한 거는 강남에서 초고가 시장이에요. 왜냐하면 거기가 항상 근원지고 모든 일이 시작되는 발원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뭔 일이 벌어지면 시차를 두고서 점점점 퍼져나가는 게 우리가 경험해온 부동산 현상이라면 반포와 압구정에서 이미 3월 달부터 신호가 왔었고 그러니까 더 빠른 분들은 1, 2월 달에 먼저 이제 움직였었고 그리고 3월 달 정도 되니까 확실히 이상하다. 라는 게 신호가 확실히 나오고 근데 그게 인터넷에서 이 실거래가 딸깍거려서는 뜨지도 않고 현장에서는 하나만 팔리면은 인식이 바뀌는데 전문가 방송 인터뷰는 거래가 한 건 가지고는 의미가 없다 얘기하고 있고 답답한 일이죠. 집주인이 안 돼 보신 분의 말이에요. 그런 말은요. 집주인은요 정말 단순한 게요. 거래가 많고 적고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어떤 집이 어느 집이 나보다 못한 집이 얼마에 팔렸냐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 그 집이 10억에 팔렸어? 난 16억 받아야지. 내가 훨씬 나은 그 집. 그거 외에는 아무 기억을 못해. 뭐 미중 무역자 다 필요 없어. 그냥 난 그 집보다 더 받아야 돼. 이거밖에 머릿속에 없는데 매도인은요. 아주 단순한데 그런 거는 심리적인 분석 하나도 없이 거래 한 건 가지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거꾸로 얘기할게요. 그분들에게. 그분들이 올 1월 달에 얘기했던 폭락장이 거래가 많은 폭락이었습니까? 정말 두세 건 거래입니다. 그러면 터졌다고 왜 인정합니까? 거래 두세 건인데? 인정하지 말아야죠 그러면. 네? 웃긴 거예요. 이게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모든 데이터들을. 또 하나 아까 봤던 그래프 내용 그대로예요. 현장에서 상승 징후가 사라져도 상승 추세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소리예요. 병의 증상이 사라져도 그 병이 다 난 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아직도 그 병이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증상만 사라져요. 증상만. 근데 우리는 어때요? 상승 기조가 사라졌었죠. 9.23 대책 나오고 나서.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 좀 심도 있는 진단이 아니라 증상이 사라지니까 아 끝났다. 다 치료됐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착각을. 그리고 또 이렇게 심각한 극약 처방은 왜냐면 이게 독한 약을 처방한 거예요. 지금
파리 대책도 독했고 9.13은 정말 독약을 처방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독으로서 이 병을 치료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그게 뭐예요? 극약은 반드시 부작용을 부르길 수밖에 없어요. 부작용이 없는 극약이 어디서 세상에. 그런 건 없어요. 어떤 걸 희생하고 더 큰 이득을 취하려는 게 극약 처방인데 이건 제가 볼 때 이게 뭐예요? 이 약발이 지금 불과 1년도 못 가는 거예요, 지금. 내성이 심하게 생겼어요, 지금. 9.13 대책도요. 내성이. 인정하고 가는 거죠, 인정하고 이제. 이 부작용이 나타나면은 제일 피해를 많이 볼 건 당연히 서민층입니다. 우리 무주택 서민층입니다. 특히나 그 3기 신도시를 기다리는 희망으로 이제 앞으로 버텨야 되는 우리 무주택 서민층이 제일 큰 피해를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돌팔이 의사는 자신의 처방보다는 환자 몸을 탓한다. 몸이 이상해. 다 됐는데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다 됐는데 이상하다는 거예요. 자기 처방을 잘못된 오진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환자 몸을 탓한다고요. 국민 탓해요, 국민 탓해요. 국민을 탓해. 이 나라의 뿌리 깊은 그 보수의 색깔이 이렇게 투기 세력으로 이렇게 포장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네. 아주 잘못된 거죠. 현장에서 보내는 신호는 확실해요. 다음 라운드가 시작됐다는 종소리가 압구정에서 나는 들었거든. 땡 하는 다음 라운드가 시작되는 종소리가. 근데 다들 무슨 다음 라운드야. 끝났어. 다 집에 가. 이제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아유. 압구정 구현대 무거워서 물론 매물도 자주 안 나오지만 무거워서 사기도 힘든 80평대 아파트도 잘 나가지고 52억 5천에 팔렸어요. 그게 나온 지 꽤 오래됐었거든요. 내가 볼 땐 내 나름의 척도가 그게 팔리면은 뭔가 신호가 올 수도 있다. 물론 그 하나권으로 못 모르지만 그거마저 팔린다면. 왜냐하면 그 당시가 30평대, 50평대 막 팔리는 시기였으니까. 근데 그게 팔리더니만 지금 대기자가 한 30명이 줄 서 있어요. 그 80평대 나오면 사겠다고. 골 때리죠? 대기자가 엄청 많아요. 그거 나오냐고 물어보면 짜증내요. 그거 많아요, 사장님. 기다리는 사람 많아요. 골 때리죠? 그래서 내가 그 80평대 등기부를 싹 다 띄워봤네. 네? 등기부 뭐 얼마 든다고. 다 싹 띄워봤네. 그러니까 10집 중에 9집이 대출이 1원도 없어요. 그리고 다 상속, 뭐 신탁, 이딴 거예요, 다. 그 하나 팔린 집이 대출이 52억 있었더만. 딱 그렇게 날라갔어. 저축은행 대출이.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요, 이 다주택자 우리 이제 이분들이 준비해 놓은 게 사실 만반의 준비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세력이 저기 여의도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우습게 보일 세력이 아니에요, 지금요. 그분들도 한국 움직이는, 대한민국 움직이는 분들이시겠지만 이분들도 다른 파트로 대한민국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저 증세 완화책으로 병이 치료됐다고 믿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선량한 시민만 믿고 있는 거예요. 정부가 앞장서서 이 고질적인 부동산 집값 상승의 이 질병을 치료해주고 있구나. 근데 사실 그게 병이 아니라 우리가 안고 가야 되는 거라 생각한다면은 다른 정책 카드가 충분히 나올 수 있었습니다. 얘를 잘 구슬려서 말이죠. 뛰지 마라. 잘 구슬리면서 천천히 한번 가보자라고 설득하면서 충분히 갈 수 있었어요. 근데 얘를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완전 막 진 누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꼴이 나버리고 이 사단이 난 거예요, 지금요. 충분히 기회가 많았어요. 이제는 요 당장 건넜기 때문에 갈 수도 없어. 여기서 이제 후퇴하면 어떻게 돼요? 규제책을 풀면 어떻게 돼요? 사실 풀어야 돼. 풀면은 매물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매물이 많이 나와요. 다주택자분도 팔 수 있게 돼요. 지금 양도세 이 중과세만 풀면은. 매물이 많이 나오면 뭐예요? 성급하게 지금 막 그 되지도 않는 몇 개의 1주택자 매물 볼 필요도 없어. 응? 골 때려요. 그런데 왜 안 할까요?
왜 안 하냐고요? 정치적인 승리를 위한 어떤 전략이 더 유리한가를 따져봤을 때 아직까지 그런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되게 웃긴 건 제가 말했지만 반포자이 90평대 그 큰 거 아무리 내놔도 팔리지도 않았던 거 물론 로얄동만 조사하고 있지만 뭐 111동, 112동 로얄동인데 매물 한 개도 없다고. 그거 제발 좀 사달라고 나왔던 매물 지금 하나도 없고 반포미도 제일 큰 거 67평, 66평 매물 각 동에 하나씩 나와 있어요. 하나도 없어 이제. 뭐 지금 뭐 사람들이 겁먹어서 지금 내 부동산 제발 사주세요라고 내놓고 있습니까 지금요? 그리고 그거 딱 이제 말했죠. 매물이 나오면 항상 물어보라고. 이거 왜 팔아요? 물어봐야 돼요. 전부 다가 뭐예요? 팔아서 할 게 다 있어 계획들이. 팔아서 현금 들고 있는 사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현장에서의 신호는 충분히 나왔고요. 이게 통계로서 또는 지표로서 잡히게 되는 걸 눈으로 확인하시면 늦어요. 완전 늦어요. 완전 늦어요. 그러니까 현장은 제가 올 초에 상담을 그만두고 현장을 다니지 않았으면 제가 좀 이런 강의를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앉아서 똑같이 인터넷 뉴스 보고 하루 종일 상담을 해야 되니까 밖에 나갈 시간도 없어. 토요일 잠깐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이런 정보 어떻게 드리겠어요 여러분? 못 드려요. 몇 동에 매물이 몇 개 있는지 알게 뭐야. 압구정 몇 동에 한강매물 이게 얼마에 나가고 알게 뭐야. 알게 뭐. 인터넷 뉴스에 네이버 매물 보니까 아직도 40억짜리에서 전화하면 45억 달래. 그런 거 없단 말이야. 없어요. 없어. 현장의 초기 증상에 집중을 하세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시간 내서 현장을 많이 다닐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고요. 그게 여러분 인터넷 뉴스 열심히 꼼꼼히 챙겨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고 먼저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자, 다음은 두 번째 이슈예요. 두 번째 이슈. 거래량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거래량.